아, 일단은 오늘 유로고요, 여러분들. 유로랑 그리고 A매치 하나 있죠. 매치 하나. 일단 유로 예선 첫 경기인데 기본적으로 유로 예선 1, 2위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각조 1, 2위 올라가고 나머지 4팀 24팀이잖아요. 4팀은 하나 독일 개최국, 여기다가 이제 네이션스 리그, 그 ABC 그룹 있잖아요. 리그. 여기 이제 1위 팀 4팀이 플레이오프 토너먼트 4강 해가지고 A 4팀에서 하나, B 4팀에서 하나, C 4팀에서 하나, 이렇게 해서 총 24장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각조 1위는 간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여기서 만약에 못 올라가도 여기서 기회가 있기는 해요. 그래도 처음이니까 말씀을 해드리면은, 지금 플레이오프 1위에서 플레이오프 올라가 있는 팀들, A는 크로아티아, 뭐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얘네가 만약에 여기서 올라간다, 이런 팀들이 여기서 올라간다, 그러면은 뭐 2위 팀들이나 막 그런 걸로 바뀌어요. 각 조에 또 아무리 A 리그여도 떨어진 팀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팀들이 이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4강에서 단장, 그리고 B 그룹에서 스코틀랜드, 이스라엘, 뭐 보스니아, 뭐 세르비아, 얘들은 다 떨어졌고, 세르비아 말고 다 떨어지. 보스니아도 좀 애매하고, 아무튼 여기서 또 한 장, 여기 4강에서 한 장. C에서는 터키, 그리스, 카자흐스탄, 조지아, 여기서 또 한 장. 이렇게 독일까지 해가지고 여기 20장, 이렇게 20장, 한 장, 나머지 3장, 이렇게 24장입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긴 있어요. 특히 여기 C에 얘네들은 이제 조별 이걸 뚫기가 빡세잖아요. 여기서 기회가 한 장 있습니다. 뭐 조지아 흡이차를 볼 수도 있고, 뭐 카자흐스탄이나 뭐 터키, 그리스 다 가능성이 있는 팀들이고요. 여기도 뭐 마찬가지고. 어쨌든 간에 조별 편성 보니까 조편성이 일단은 준영이 어서오죠. 개판이에요, 여러분들. 일단은 개판인 것 같아. 이게 조가 왜 이렇게 갈렸지? 아니, 뒷조들은 왜 이렇게 쉽고 앞조들은 왜 이렇게 빡세게 됐냐, 이거. B조도 이거 뭐 프랑스, 네덜란드 들어가 있고, C조도 이탈리아, 잉글랜드. 근데 그 뒤로 가면은 다 할만해요. 여기는 뭐 크로아티아 하나에 뭐 웨일즈, 터키 둘이 경쟁할 것 같고, 2조는 체코 하나에 체코, 폴란드. 나머지가 너무 약하다, 여기. 그렇고, F조도 뭐 스웨덴, 벨기에. 아마 G조랑 H조가 엄청 치열할 것 같은데, 와, 여기는 진짜 빡세다. 불가리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야,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같이 있네. 리투아니아, 헝가리. 여긴 진짜 어디 올라갈지 모르는 조고. H조가 덴마크, 핀란드, 카자, 슬로베니, 산마리노, 북아일랜드. 여기도 덴마크 제외하고는 진짜 박 터지겠네. 아무튼 조들이 이상하게 짜져가지고 왜 이렇게 짜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번 가보시죠. 자, 첫 번째 카자데슬로. 일단 당연히 이거 유로 예선입니다. 유로 예선이고, 조가 적어놓지라. H조. H조고, 요조 같은 경우 이제 다 할만한 조예요, 일단은. 왜냐면은 덴마크 있거든요, 여기에. 덴마크, 그 다음에 핀란드, 뭐 카자흐스탄, 슬로베니아 뭐 포함해가지고 산마리노, 북아일랜드예요. 1강 놓고서 나머지가 싸우는 거야. 뭐 마지막 건 굳이 끼면 카자까지 껴가지고, 카자는 좀 떨어지겠지만 핀란드, 슬로, 북아일랜드 다 할만하죠, 이거는. 산마리노 밑에 깔아두고, 뭐 나머지 4팀이서 덴마크 올려보낸다 치고 경쟁을 하는 어쩐 구도기 때문에 상당히 좀 치열할 수 있겠다라고 좀 일단은 생각이 들고, 카자 같은 경우 아까 봤듯이 이제 그 네이션스 리그 플레이오프에서 이어진 이제 유로 예선 플레이오프, 아무튼 여기도 진출해 있습니다. 4강.
C리그 1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데, 일단 전력적으로는 카자흐스탄을 홈 기준으로 한다 하면은 슬로베니아 결코 만만하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인조잔디예요, 여러분들. 축구에서 이 인조잔디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대라든가 몇몇 팀들 우리가 유럽 축구를 보면서 또 느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카자흐스탄이 어쨌든 네이션스 리그 그룹 C에서 1위를 또 찍었고 홈에서 무패입니다. 최근에 기세가 상당히 좋았던 흐름에서 또 슬로베니아가 이 원정 경기 일정, 슬로베니아도 물론 B에서 뭐 스웨덴이라든가 상당히 어려운 조에서 초반에 고전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진짜 극적으로 좀 드라마를 좀 쓰면서 이제 그룹 B에 잔류를 하게 됐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카자흐스탄 뭐 수비 쪽에 뭐 알리프나 핵심 센터백 쪽에 뭐 사이드백 쪽에 로그비넨코마 이런 애들 좀 빠져있는 부분 좀 아쉽고, 슬로베니아 이제 쿠르티치 중앙 쪽에 이제 빠져있는 부분인데,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때는 점수 차가 그렇게 많이 갈릴 만한 경기로 보진 않습니다. 어쨌든 카자흐스탄도 한창 이 동유럽 쪽이 막 룩셈부르크 막 이런 데가 점점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룹 뒤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뭐 벨라루스라든가 막 이런 약체들을 네이션스 리그 상대하긴 했습니다만, 슬로바키아 상대로도 2승을 따내면서 홈 원정 다 이겼어요, 카자가. 확실히 조금 나아진 모습을 어쨌든 보여주는 그림은 있었고, 물론 최근 평가전은 다 졌어요. 뭐 아랍에미리트,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원정 경기에서 다 졌습니다.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는 잘 지지 않은 축구, 왜냐면 오블락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슬로베니아 오블락이 있어요. AT 마드리드의 이제 골키퍼죠. 오블락이 버티고 있고, 뭐 잘츠부르크나 여기서 좋았던 셰슈코 같은 애들 공격 쪽에 한 방에 분명히 있었고, 그게 뭐 UEFA 네이션스 리그에서 분명히 이제 위력적인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슬로베니아가 분명히 이 정도 배당 딱 받을 만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역시나 조금 고전하는 그림에 있어서는 카자 역배보다는 무승부에 대한 그림은 분명히 좀 나올 수 있다고는 보여지고, 어쨌든 이게 뭐 리그 일정에서 이어지는 빡빡한 일정이고, 더군다나 원정 일정, 물론 두 팀 간의 거리가 엄청나게 멀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변수가 아예 없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슬로베니아가 조금 더 나을 것이다. 전방에 믿을만한 애나 후방 쪽, 카자가 어쨌든 간에 최근 일정에서 실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슬로베니아에도 골잡이들이 있긴 하잖아요. 좀 전에 봤던 애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무승부 엠무 봅니다. 무승부 엠무. 언어버 굳이 보면 언더 한 1대1, 2대1 뭐 슬로승 뭐 요정도 사이드로 일단은 볼게요. 슬로베니아가 조금 더 나아 보이고, 전체적인 전력이나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뭐 이름값 있는 애들은 확실히 슬롯 쪽에 더 많기는 해요. 그죠? 특히 수비 쪽에도 뭐 엠폴리나 우디네세, 비올이나 뭐 스토야노비치 뭐 이런 애들은 그래도 갈아고 있는 놈들이거든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슬로바 조금 더 나을 것이다. 이 정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헝가리 대 에스토니아인데, 이거 일단 A매치입니다. 이거 이거 유로 매치 아니에요. 이게 유로 매치면 무조건 헝가리 찍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유로 매치면. 일단 해달 형님 어서 오시고 순번이 보내드릴게요. 유로면 무조건 헝가리를 가야 되는데, 이게 유로 매치도 아닐 뿐더러 이게 좀 가기가 그런 게 3일 뒤에 유로가 있어요. 유로 예선이 있어 3일 뒤에.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시험 때예요, 시험 때. 다음 경기 라인업을 어떻게 꾸릴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반전에 이제 벤치 애들만 해가지고 싹 나왔다가 후반전에 주전 애들 딱 맞춰보는 그런 느낌들 있잖아. 그런 느낌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헝가리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꿀조의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진짜 진출 가능성 헝가리 꽤 있거든요. 유로 본선에 이번에 헝가리가 또 나쁘지 않은 경기력이나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있어서, 뭐 또 월드컵 예선인가 네이션스였나, 거기서 뭐 잉글랜드 상대로도 좋은 경기력을 또 보여줬던 기억도 있고, 다음 경기가 이제 홈에서 불가리아랑 붙어요. 불가리아. 요거는 이 경기가 진짜
이게 유로면 진짜 개꿀인데, 이 정도 배당이 개꿀인데, 요조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불가리아, 몬테네, 세르비아, 몬테네 지금 나눠졌지만 여기 뭐 리투아니아, 이 개꿀이거든요 진짜로. 1위를 찍어도 막말로, 물론 세르비아 있긴 합니다만 이상하지 않아서, 이거는 전력차도 좀 에스토니아도 개똥이어가 전력차도 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그냥 전력만 보면 솔직히 헝가리 찍어야 되는 게 맞거든. 찍어야 되는 게 맞아 여러분들. 찍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걸려. 이게 아무 의미 없어. 다음 경기 그 유로 예선이야. 이거 일단 전반적으로 주전들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싹 다 주전들이 풀타임 뛸 가능성은 제로야. 왜냐 3일 뒤 유로 예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수가 분명히 있는 매치란 말이죠. 거기다 이제 뭐 헝가리가 막 상대 두들겨 패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기더라도 좀 한 점 차의 그림이나, 그러니까 승부단의 햄무가 좀 더 배당 메리트가 있어 보이고, 물론 확률이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막 그렇게. 어쨌든 좀 조심스럽게 이 경기도 무승부 햄무 봅니다. 이게 조금 더 이 경기에 좀 신경을 쓸 수 있었더라면 이거 무조건 승 찍는 게 맞고, 지금 해외 배당도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어요. 일단 계속 떨어지고 있기는 해. 뭐 국내 배당도 7시 좀 넘어가서 떨어져 있고. 근데 이게 믿을만하지가 못하다. 뭐 이게 뭐 잉글랜드나 뭐 그런 팀도 아니고, 일단 헝가리인 부분에 있어서 뭐 승 쪽을 보긴 합니다만 좀 그런, 에스토니아가 약하죠. 뭐 그건 알겠는데 일정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헝가리는 지금 유로 이거 찬스거든요.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3일 뒤에 매치가 또 잡혀 있고, 이런 부분 봤을 때는 또 우리가 조금 변수 쪽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뭐 해무 찍고 싶은데 해무 찍거나, 뭐 무자비분들 무 잡거나, 막 이게 무승부해무가 근데 사이즈 자체가 좋아 보이는 것까지는 그런 경기는 아니야. 애초에 전력적으로 봤을 때 이거 헝가리 마인 가능성이 좀 보이는 경기거든요. 그래서 뭐 무승부해무 찍기에 막 엄청 좋아 보이는 느낌은 없다. 근데 어쨌든 간에 A매치는 항상 변수가 많고 또 이런 이슈도 있다 보니까 헝가리 믿을 만한 새끼들은 일단은 아니고, 좀 이렇게 변수 쪽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고 이탈리아 대 잉글랜드. 요거는 일단은 전력 차이가 여러분들랑 이탈리아랑 지금의 잉글랜드는 전력 차이가 커요. 근데 이게 왜 배당을 이렇게 받았냐? 잉글랜드가 이탈리아 원정 가서 이기질 못해. 이기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배당이 이런 거야. 이거 전력 차이는 일단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공격 쪽에서도 뭐 지금 키에사 같은 경우도 부상 복귀한 지 계속 잔부상 달고 지금 싸워주고 있는 부분이고, 베라디도 지금 뭐 그런 상황이고요. 스카마카 같은 경우 웨스트햄에서 적응에 대한 문제, 나머지들 뭐 프라이부르크에서 이번 시즌 초반에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최근에 살짝 조금 뭐 좀 떨어지고 있는, 프라이부르크도 같이 떨어지잖아. 그리포 같은 애들 킥 좋고, 아니면 리즈에 이제 잔발 좀 치는 논토, 이런 애들이 공격 애들이. 근데 잉글랜드 봐봐, 해리 케인, 레시포드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이제 사카, 그릴리시 한방 있고, 뭐 필포덴, 아이반 토니도 이제 뭐 배팅 관련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버텨주는 힘만큼은 상당하잖아. 미드필더 이제 벨링엠, 뭐 데클란 라이스 든든하단 말이에요. 뭐 수비 쪽에서도 지금 다이어가 들어온 부분은 좀 아쉽긴 합니다만, 뭐 리스 제임스 벤치를 다 복귀했고, 루크쇼 좀 잘하고, 트리피어 미쳤고, 뭐 중앙에도 뭐 존스톤스나, 잉글랜드의 맥과이어는 그래도 믿을만 하단 말이에요. 이게 전력이 이게 사이즈 자체로 봤을 때 생각보다 이게 전력 차가 커요. 그러니까 수비 쪽 말고는 이탈리아가 비빌 수가 없어. 그나마 이제 미드필더 쪽에서도 어쨌든 뭐 이탈리아도 베라티나 뭐 조르주뉴 바렐라, 뭐 크리스탄테, 뭐 펠레그린이 있는데 결국에 공격진에서의 갭은 두 팀이 크거든요. 지금 이탈리아 공격진은 제가 봤을 때는 진짜로 역대급이 역대급. 이탈리아 지금 공격진 역대 최하 수준이야. 제가 봤을 때는 10몇 년을 이탈리아 국대를 뭐 지켜봤던 입장에서 가장 약하지 않나 지금이. 제일 약하거든요. 믿을만한 새끼도 없고 딱 봤을 때. 이런 부분에서 잉글랜드가 이탈리아 원정만 왔다 하면 뭐 제대로 이기지도 못하고, 마찬가지로 이게 A매치가 일정이 빡세다 보니까 계속 3일 후에 경기가 있어요. 뭐 이탈리아는
몰타였나? 자파팀이랑 있고,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우크라이나, 또 까다로운 팀이죠. 우크가 좀 요즘 기세가 만만치 않잖아. 태현 형님 어서 오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전형적인 이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한다면은 귀신 같은 무승부도 충분히 가능한 경기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제 생각에는 둘 중에 하나로 접근하는 게 맞아 보여. 지금 사이즈에서 이탈리아가 아무리 잉글랜드 상대로 홈에서 강하다고 한들, 홈에서뿐만 아니야 그냥 잉글랜드 상대로 이탈리아 강해. 한들 역배까지 노리기에는 조금 전력적인 문제가 조금 있어 보이고요. 전력이 조금 약하지 않나 싶고, 결국에 무한이면 잉글 승으로 가야 돼 우리는. 무한이면 잉글 승. 그러니까 잉글이 역대1로 약했던 걸 좀 감안한다면 이거는 무승부물을 누가 접근을 해도 충분히 접근할 만한 포인트로 일단은 보여지는데, 제가 알기로 이긴 적이 없거든요. 최근에 2020년대 들어서 2000년대 들어서는 이긴 기억이 없어 잉글랜드가 원정에서. 다만 이번 경기에서의 뭐 스쿼드나, 물론 레시포드가 잉글랜드가 없기는, 레시포드 없어 잉글랜드. 뭐 그런 부분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인 전력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뭐 잡을만해 보이긴 한다. 배당이 괜찮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요렇게 가실 분들은 요렇게 가시고, 아니면은 원정에서의 약세, 전력에서는 잉글랜드가 낫고 이탈리아 역배는 사실 가능성이 조금은 떨어지는 사이드로 일단은 보이거든요. 잉글랜드가 수비 쪽에서 안정감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괜찮은 사이즈여서 뭐 이렇게 접근하시던가, 요 둘 중에 접근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언어반은 언더 봅니다. 언더.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조금 선수들의 체력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는 상황에서 좀 안정적인 경기 운영들, 잉글랜드 같은 경우 월드컵 때도 항상 그랬잖아. 마지막에 프랑스랑 붙을 때 빼고는 다 안정적으로 했어요. 굳이 뭐 어차피 둘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에서 무리할 건 없잖아요. 야, 우리 뭐 서로 적당히 치고 나머지 애들 때려잡고 우리 둘이 가자고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뭐 선수들 마인드는 애초에 그럴 가능성이 더 높고요. 그런 측면에서 언더 이 정도 보고요. 다음 경기는 북마케 대 몰타인데, 유로 예선이고, 이것도 일단은 이게 조금 불안한 부분에 있어서는 북마케의 조예요. 이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좀 있으면은, 이게 유로 예선이잖아. 가능성이 있으면 좋은데 이게 잉글랜드랑 이탈리아 조야. 우크라이나까지 있어요. 뭐 어떻게 하게? 거인 한 명 있고 문직이 있는데 1, 2위 진출인데 북마케는 지금 빡세요 지금. 더군다나 이거 복수전 아닙니까? 월드컵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월드컵 플레이오프 때 북마케가 이탈리아를 잡았어요. 이때 제가 이탈리아 갔다 부러진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력적으로는 솔직히 몰타가 지금의 어쨌든 북마케를 상대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 막말로 북마케는 직전 월드컵 예선에서 이탈리아까지 무너뜨린 팀이에요. 심지어 경기도 잘했어. 뽀록으로 이긴 게 아니야. 실력으로 이겼어. 그 정도로 뭐 북마케 특히 홈에서의 뭐 공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섭긴 합니다만, 같은 조가 솔직히 이거는 맥이 좀 빠진다. 뭐 챔스 조편성에서 나폴리가 웃었다 하면은 뭐 레알 마드리드가 울었잖아요. 그런 느낌이야. 다른 조였으면 북마케는 뭐 다른 꿀조였으면은 뭐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까지는 아닌데, 이건 사실상 현실적으로 이게 뭐 우크라이나라도 없었으면은, 아니다, 하다못해 이 한 팀이라도 없었으면 뭐 해볼만 해 보이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양 팀의 전력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좀 커 보입니다. 북마케가 어쨌든 최근에 계속해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선수 구성 자체도 뭐 엄청나게 좋다기보다는 당연히 북마켓 수준이니까, 대신 이제 막 빅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종종 있어요. 나폴리 이제 엘마스도 북마켓에서 뛰는 놈이고, 그 밖에 뭐 터키 리그 뭐 페네르바스나 트라보존스에서 뛰는 뭐 미드필더나 수비 쪽 자원들도 있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기는 것 자체는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승을 보고요. 만승까지 봅니다. 1만승까지. 몰타 같은 경우 어쨌든 수비 쪽에서의 약점이 좀 도드라지는 팀이기 때문에 뭐 이게 뭐 동기부여적으로 좀 떨어질 수는 있어 보여도 이기는 것 자체는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이 정도 사이즈로 봅니다. 5번째 덴마크 대 핀란드. 이것도 유로 예선.
요 조가 이제 진짜 개꿀 조죠. 아까 제가 덴마크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당일 라이브입니다. 뭐야 이거 왜 튕기냐? 창이 왜 갑자기 내려가? 어. 요조가 이제 덴마크, 핀란드, 카자흐스탄, 슬로베니아, 산마리노, 북아일랜드 개꿀조예요 진짜. 덴마크도 지금 엄청 약하거든요. 우리가 월드컵에서 봤잖아요. 덴마크의 그 무기력함. 뭐 여기서 덴마크 가서 부러진 사람 분명히 있을 거야.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망발이고 덴마크도 확정 아니야 지금. 몰라요 이거. 지금의 덴마크라면 이거는 여전히 모르는 사이즈고, 지금 덴마크가 어쨌든 간에 뭐 에릭센부터 시작해가지고 라이프치히의 폴센이나 뭐 프랑크의 이제 또 사이드 쪽 핵심 린스트롬, 뭐 스코폴센과 또 이선 쪽에 좋은 모습 보여주는 자원이나 아니면 이제 한때 좋았지만 우울증으로 바닥으로 떨어진 뭐 돌베리 같은 애들 다 빠져있거든요 지금. 덴마크도 지금 100%가 아닙니다. 물론 젊은 자원들이 조금 역시 덴마크답게 막 올라오는 측면은 있어요. 뭐 전방 쪽에 이제 아탈란타의 저 홀룬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이번 시즌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브레이스웨이트도 에스파뇰 넘어가서 바르자에서 에스파뇰 넘어가 살아났고, 뭐 볼프스의 빈드도 나쁘지 않고, 마인츠의 잉바르슨 괜찮고, 뭐 토트넘 호이비에르, 뭐 브렌트포드 노르가로 존나 열심히 뛰고, 본머스 필립 빌링 최근에 또 괜찮잖아 폼이. 뭐 마티아스 헨센도 뭐 나쁘지 않고, 담스고로 최근에 기회 좀 받고 있고 미드필더 쪽에. 본머스 브렌트포드 애들이 많네 여기 뭐 수비 쪽에서도 크리스타 팰리스의 이제 롱킥 좋은 요아킴 핸더슨이나 뭐 AC 밀란의 그래도 베테랑 키에르, 아탈란타 사이드 멜레, 뭐 바르셀로나의 뭐 크리스텐센 같은 나쁘지 않고, 리즈에는 잘치에서 리즈 넘어간 크리스텐센도 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그림에 있어서 솔직히 전력 차이는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빠진 애들을 제가 아까 전에 여기 적어 드렸고, 지금 소집된 애들을 말씀드렸는데, 빠진 애들이 있어도 그래도 강해요. 그래도 좋은 선수들이 워낙 많아. 그래도 덴마크니까. 핀란드 같은 경우 역시나 푸키. 은퇴 안 하나 푸키는? 언제 은퇴하지? 어쨌든 뭐 푸키나 아우크스의 이제 핵심이 미드필더 쪽에 옌센 뭐 이런 애들 있고, 뭐 그밖에 MLS에서 뛰는 자원들, 뭐 유르골에서 뛰는 애들, 뭐 이런 애들 좀 쪽쪽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핀란드가 여기서 이변을 내려면 딱 하나밖에 없어. 흐라데키가 존나게 막아야 돼요. 레버쿠젠 키퍼 잘 막을 때는 진짜 존나 잘 막아요. 흐라데키도. 키퍼가 막는 거밖에 답이 없어. 어쨌든 덴마크는 지금 좋은 선수들은 많은데 방점을 찍을 새끼는 뭐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A급이나 뭐 좀 치는 애들은 많은 상황인데, 딱 방점을 찍기에는 뭐 좀 음, 옛날에 뭐 에릭센이라던가 그런 식의 방점이었기 때문에 월드컵에서도 결국 빈공으로 일관하다가 수비는 좋은데 공격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오늘도 변수는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이 핀란드가 공격적으로 덴마크 상대 비빌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고요. 미드필더나 수비 쪽의 밸런스가 덴마크 워낙 좋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전방에서는 분명히 예전보다는 파괴력이 좀 떨어져 있는 지금 현 덴마크의 어쨌든 상황을 좀 고려한다면은 그래도 승부입니다. 이거는 어쨌든 간에 핀란드의 전력을 고려한다면은 덴마크가 좀 생각보다 공격 쪽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 골 받고 이기는 그림이 보여. 그래서 어쨌든 해무 1대0 정도 봅니다. 1대0 정도. 언더까지 1대0, 2대0 뭐 그 정도. 핀란드가 덴마크 상대로 뭐 완전히 두들겨 맞지는 않겠지만 득점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덴마크의 수비나 뭐 중원을 뚫기에는 지금 양 팀의 뭐 중원이나 특히 수비 쪽에서 전력 차이가 좀 많이 난다. 믿을 수 있는 건 진짜 푸키 한 방인데, 그 푸키도 이제 좀 됐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덴마크 찍는 게 맞다. 아니면 뭐 저득점 찍든가. 넘어갑니다. 다음 경기. 여기서부터도 이게 분석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아. 좀 전에 봤던 조조. 북아일랜드는 이거 진짜 빅찬스야, 빅찬스. 지금 덴마크 뭐 좀 전에 봤던 그 조예요. 덴마크, 핀란드, 카자흐스탄, 뭐 슬로베니아, 산마리노, 북아일랜드.
일단 공짜 산마리노 잡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기는 건 이거 기정사실이야. 이거는 뭐 100번 붙으면 100번 다 이기는 사이즈야. 산마리노가 뭐 어떻게 할 수, 퇴장당하지 않는 이상. 여기는 그냥 이제 여러분들 중에 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자영업 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이 그냥 나가서 공 차는 거예요. 나 이 마을에서, 이 도시에서 공 좀 찬다. 아니, 국가대표야. 답이 없다. 둘이 그리고 최근에 붙어가지고 북아일랜드가 항상 3골차 이상으로 이겼어. 3대0 4대0 3대0 4대0 뭐 그런 식으로. 이 마인스 전력적으로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사이즈고, 막말로 이게 이 조 같은 경우 특히나 할만한 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산마리노가 있는 상황에서 득실에 있어서도, 음, 물론 이게 유로 예선이 상대 전적이 먼저거든요. 승점이 당연히 우선이고, 그 다음에 상대 전적, 그 다음에 상대 전적 골득실, 그 다음에 상대 전적 다득점.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골득실은 좀 뒤쪽에 후순위에요. 승점이 동률일시, 뭐 상대 전적 관련해 가지고 뭐 다득점, 원정 다득점, 뭐 이거 먼저가 들어가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타이트한 조에서 뭐 일단은 크게 이겨놓는 게 좀 마음 편할 수 있겠다. 고아일랜드 이마인선 보고요. 그리고 포르투갈. 이것도 유로 예선인, 당연히 예선이죠. 자꾸 유로파라고 적네. 이 경기는 이거 4핸디가 맞아 여러분들아? 아니 3.5 줘야 되지 않아? 4를 줘버리네 성나가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히텐슈타인, 이 나라가 뭐 인구도 3만인가? 얼마 안 돼요. 물론 이 나라가 자체가 잘 사는 나라, 좀 잘 사는 나라긴 합니다. 의외로 막 이민 가기도 좀 빡센 나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 공은 이제 더럽게 못 차죠. 옛날에 파도춘가? 유로파에서 고 팀이 이제 속해 있는, 걔도 이제 근데 이제 어디야, 프랑스 2부였나? 아닌데 스위스 2부였나? 스위스 2부였던 것 같다. 거기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자국 리그가 없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압도적인 전력인데, 나는 이거 호날두 있는 팀은 믿음이 안 가요 여러분들아. 물론 포르투갈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베르나르도 실바나 뭐 부페, 뭐 울버의 중원의 핵심인 뭐 네베스나 주앙파리냐 수비적으로 상당히 좋죠. 뭐 마티아스 누네즈나 포르투의 핵심인 또 오타비오 미드필더 쪽에, 파리에서 요즘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어쨌든 비티냐 삼선에 뭐 이런 애들 버티고 있고, 수비 쪽 애들도 뭐 말하면 입이 아파요. 뭐 칸셀로라든가 뭐 달럿도 요즘 괜찮고, 뭐 그밖에 뭐 후뱅 디아스, 뭐 베테랑인 페페부터 해가지고 하팔게로 게레도 이제 도르트문트에서 미드필더로 포지션 바꾸고 나서 미쳤잖아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4대0 5대0 6대0 7대0 뭐 안 나오리라는 법이 없는 경기입니다. 그냥 뭐 다윗 대 골리앗의 경기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이거 뭐 선택이에요. 이 경기를 뭐 분석적으로만 어떻게 접근하기보다 포르투갈은 충분히 4골차 이상으로 이길 수 있는 전력 차이입니다. 그냥 딱 봤을 때 이건 포르투갈이 그냥 공격할 때마다 골로 박아도 이상하지 않아요. 결국 리이테는 그냥 내려앉을 거고, 사실상 뭐 원정 경기에서나 뭐 이런 거 그냥 막말로 포르투갈 여행이야. 야 우리 포르투갈 한번 보고 오자. 야, 이 경기 어디서 열리지? 리스본에서 하나? 리스본에서 하네. 야 리스본 한번 갔다 오자. 여기 뭐 맛집 한번 탐방하자, 이런 느낌이거든요 분명히. 그럼 포르투갈이 야 우리 씨 학살하자 하면 학살하는 거고, 아씨 힘들어 뒤지겠네 주말 경기. 또 호날두 얼굴 봐야 되네. 막 이러고 있으면 또 막 2대0, 3대0에서 끝 4대0. 햄무 띄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사이즈예요, 여러분들아. 아시겠죠? 이걸 뭐 분석적으로 풀 수는 없어요. 분석적으로 풀면 막말로 수치적으로 10대0까지 가능해. 진짜로. 그래가지고 일단 4마인을 보긴 하겠습니다. 4마인. 4초년 마인. 일단은 보는데 뭐 충분히 전력상으로는 해줄 수 있다. 다만 뭐 까봐야 알긴 한다. 워낙 뭐 어쨌든 4대0, 5대0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마인 찍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이 경기는. 넘어가고요. 경기가 은근히 많네. 슬로바키아, 룩셈부르크. 이 경기도 이제 이게 아니지.
제이조인데 요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자. 보스니아, 포르투갈 여기가 좀 유력해 보이죠. 여기 이제 뭐 밑에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그 밑에 룩셈부르크, 리텐은 이제 탈락이겠죠. 이렇게 있어서 일단 뭐 포르투갈이 올라갈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고. 롤러코스터 형님은 처음 뵙네. 닉을 바꾸셨나? 여기 이제 뭐 요 세 팀이 경쟁을 할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 더 높아 보이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정배 찍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슬로바키아가 옛날에 알던 그 마렉 함식이 있던 슬로바키아가 여러분들 아니에요. 이미 원래 닉네임이 어떤 것이 롤러코스터 형님? 이미 우리가 네이션스 리그에서 슬로바키아 개똥배 받아가지고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역배도 내고 뭐 카자흐스탄 아까 말씀드렸죠. 슬로바키아를 홈 원정 다 잡았다고. 물론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아예 뭐 마테가 가진 않았어요. 일단 로보트카 있어. 로보트카 여러분들아. 슬로바키아에 여러분 다 알잖아. 로보트카는 이제 로보트카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뭐 각국 뭐야 그 각 이제 뭐 페누르트라든가 막 그 변방 리그들 좀 좋은 팀들 있잖아. 포즈나 요즘 잘하고 있는 유럽 대항전에서 뭐 행크나 뭐 요런 뭐 풀젠 뭐 요런 데에 속해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름 선수 이름을 몰라도 그러니까 변방 강팀에 있다는 거는 가락구는 있다는 소리예요. 가락구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슬로바키아 뭐 분명히 약팀은 아닌데, 일단은 수비 쪽에 뭐 슈크리니 아르 이제 인터밀란의 이제 핵심 주장이자 핵심 수비 슈크리니, 이름 왜 이렇게 슈크리니 아르나 뭐 발리엔트 같은 또 수비 쪽 자원들, 이런 자원들은 오늘 출전이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로보트카는 사실 얘가 뭐를 공격 쪽에서 만들어줄 수 있는 자원은 아니에요. 공격 쪽에서 뭔가를 결국에는 볼의 순환, 동료들이 좀 이렇게 해줄 때 뭐 윤활유를 좀 중원 쪽에서 뿌려주는 자원이지, 얘가 뭐 공격을 해가지고 골을 넣고 뭐 스루 패스를 완벽하게 때리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팀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에 가깝지, 본인이 뭔가를 만들거나 뭐 패스를 확 찔러주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닌 부분에 있어서 저는 룩셈부르크가 이거 할 만한 것 같아요. 룩셈부르크도 예전에는 이제 완전 축구 불모지로서 그냥 나왔다 하면 그냥 반대 많이 찍으면 되는 팀이었었는데, 이제 지금의 룩셈부르크는 전력이 이게 좀, 제가 지난 유로파 그 네이션스 리그 때인가 아니면 그 전이었나 한참 전부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 이제 어, 새싹이 좀 피어나고 있는 불모지, 옛날처럼 불모지가 아니라 새싹이 피어나고 있다고. 그때 당시도 생각보다 성적이 괜찮았었고 뭐 그 새싹들은 이미 더 자랐고 뭐 뉴욕시티나 뭐 모스크바 뭐 이브의 노리치나 마인츠 쾰른 뭐 메넨글라드바의 이제 마인츠, 물론 얘네들이 다 대체로 주전들 자원보다는 막 좀 젊은 자원들 있잖아. 좀 이제 막 유소년에 좀 속해 있거나 막 이좀 그 클럽 사나 밑에 이제 2부나 뭐 그런 쪽에 속해 있는 애들이 좀 많은데, 어쨌든 간에 비빌 수 있는 능력치는 제가 볼 때는 된다고 보여줘요. 당연히 슬로바키아가 안 좋다라는 가정하인데 최근에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 이제 뭐 슬로바키아 정도 전력에 있는 팀들과는 지금은 싸워볼 만한 전력 정도로는 제가 볼 때는 성장했다라고 보이고, 뭐 2.5 프랭까지는 제가 볼 때는 좀 푸근해 보이고, 뭐 1.13이긴 합니다만 공짜로 보너스 배당 정도로 넣어볼 만하고, 이거는 좀 배당 좋은 걸로 1프렌도 좀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경기 같은 경우가 이제 변수 쪽으로 볼만한 경기들이 몇 경기 없거든요. 왜냐면 전력차도 좀 나고 핸디가 큰 경기들도 있고, 그 안에서 이제 뭐 헝가리나 슬로베니아 뭐 이런 팀들도 사실 역배가 나오기에는 좀 빡세 보이는 구조에 있어서 요거는 그래도 룩셈부르크 쪽으로 한번 잡아볼 수도 있는 매치다. 슬로바키아는 이미 작년에 통수를 많이 때리던 팀이고 전력적으로 약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뭐 수비 쪽에 누수도 있고 룩셈이 해볼만하다 이렇게 봅니다.
9번째 보스니아 대 아이슬란드. 이것도 유로 예선이고, 일단은 마찬가지예요. 둘 다 솔직히 예전에 명성을 이미 잃었어요. 뭐 보스니아도 그렇고 아이슬란드도 한참 뭐 잘 찰 때는 나름 괜찮았었는데, 뭐 두 팀 다 이제는 조금 많이 떨어진 흐름에 있어서, 왜냐면 시대가 지났고 에딘 제코 아직도 있잖아. 뭐 이런 그림에 있어서인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거는 보스니아 찍는 게 맞다고 보여줘요. 아이슬란드는 존나 못해. 보스니아는 한 방은 있어요. 왜냐 제코가 있기 때문에. 뭐 공격적으로 뭐 데미로비치 아우크에서 뛰는 뭐 이런 애들도 있고, 뭐 그밖에 변방 리그에서 또 뭐 페렌치 바로스나 뭐 잘츠 뭐 이런 애들이 있기는 해요. 다만 이걸 뭐 확실하게 믿을 사이즈는 아닙니다. 어쨌든 보스니아도 전력적인 누수가 있어요. 콜라시나츠가 이제 소속팀 부상으로 마르스에서도 막판에 이제 부상이 있었잖아. 그래서 또 빠져있는 그림이 있고, 어쨌든 보스니아도 딱 그 느낌이에요. 이미 하락세는 시작이 된 지가 한참이 됐고, 경기력도 예전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는데 왜 꾸역꾸역 막는 느낌 있죠, 여러분들. 딱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 딱 꾸역꾸역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팀이에요 지금 보스니아 같은 경우도. 뭐 1년 뭐 한 달 두 달이 지금 모르게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림에 있어서, 이게 뭐 무승부나 역배 그림에 아예 안 보이는 건 제가 볼 때는 아니긴 해요. 보스니아도 지금 뭐 거의 뭐 배에 구멍 나고 있는, 구멍이 이미 몇 개 뚫려 있는 상황에서 꾸역꾸역 막고 있는 거거든. 물 차고 있는 거를.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 변수는 분명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상대적인 아이슬란드를 생각한다면은 그래도 이거 유로 예선이고, 보스니아가 막말로 지금 할만한 조에 또 포진이 돼 있기도 하고요. 뭐 포르투갈 정도 제외하고는 본인들이 그래도 가장 강하다고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뭐 아이슬란드나 좀 전에 봤던 뭐 슬로바키아, 룩셈부르크, 여기보다는 그래도 보스니아가 좀 더 나아 보이는 그림에 있어서 이거는 뭐 그래도 승리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좀 높아 보이고, 보스니아나 뭐 아이슬란드 서로의 빈공을 좀 생각했을 때는 언더. 그래서 뭐 햄무 잡기도 좀 솔직히 괜찮아 보이는 경기긴 하다. 보스니아가 최근에 햄부가 좀 많아요. 왜냐면은 말했잖아, 간신히 버티고 있다고. 어떻게 1대0이나 뭐 한 점 차스니까 상당히 많은 그림이 있어서 뭐 햄무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여기까지입니다. 따보가 아프네.